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찾도록 도와주는 오디쌤의 영화 입시 오디쌤입니다. 이제 중간도 끝나고 기말도 얼마 남지 않았고 날씨도 덥고 이제 입시가 점점 불안해지는 이때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입시를 어느 정도 준비한 학생들이라면 영화도 웬만큼 많이 봤을 것이고 책도 많이 읽었을 것이고 최근에는 또 미장센 단편영화제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학생들과 같이 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눈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쌓았으니까 자신만의 색깔 또 자신만의 시각들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조금 더 스스로 깊게 공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책 읽는 것들을 학생에게 추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 추천도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읽었고 했으니까 그럼 어떤 책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하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항상 뭔가 읽긴 읽었는데 머리에 잘 기억은 남는 게 없다 라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익숙한, 영상에 익숙한 여러분들의 세대가 책 읽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책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이게 꼭 정말 딱딱하고 어려운 방법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 바꿔줄 수 있을까 하면서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갔을 때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책장에 수많은 책들이 꽂혀져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책을 골라야 후회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셨죠? 그랬을 때 저도 이렇게 서점에 가가지고 또 즉석으로 책을 한권 뽑아왔는데요. 샷의 기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고를 때 첫 번째로 이렇게 꽂혀 있을 때 샷의 기법이라고 하니까 내가 필요한, 내가 알고 싶은 샷들에 대해서 알려주겠구나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펼쳐보았고요. 펼쳐보니까 처음에 차례를 보았어요. 차례를 보니까 기본적인 영화 기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구도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주고 크레인은 뭔지,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이 첫 페이지 차례에서 알려준다고 저를 이렇게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사기를 치진 않겠지, 그쵸?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지식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가, 이 책에 담겨 있는가 확인하고, 그래서 책을 몇 장 펼쳐보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간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시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어떤 이미지들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이미지까지 열심히 설명을 해둔 책을 보고 이 정도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뽑아온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책을 고르는 게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필요한 책, 내가 무언가를 알고 싶을 때 그게 이 책에 있는가 확인해보고 있겠다 싶으면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회하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좋은 책을 읽었어도 이거를 내 머릿속에 넣지 못했을 때 시간이 아깝고 내가 책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차례에서 보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가장 흥미로운 것들은 시점 기법이라는 거였어요. 이 시점 기법은 이 영화의 첫 페이지가 아니라요, 7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그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읽을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부터 발췌해서 읽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대신에 한 챕터를 읽을 때마다 어느 정도 속도로 얼마나 천천히 읽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주었으면 해요. 자, 첫 번째, 시점 기법이라는 것에는 어떻게 쓰여있냐면요, 시점이란 우리가 사물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한 모든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의 기본이다. 빛은 사물을 비추고 우리의 시각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와 색과 형태를 만든다 라고 일단은 쓰여있어요. 그러면 한번 끊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요, 정말 무수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더니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걸러서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그렇게 길고 어마어마한 뜻이 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시 생각해보는 이유는요, 조금 더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쉬운 말로 번역해보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시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눈을 보는 것이고, 우리 눈이 보이는 것은 빛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나 필름메이커는 관객의 시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장치가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나 필름메이커, 감독은 관객의 시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장치가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죠? 감독은요,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시각으로 영화를 보지만 감독은 관객들이 감독의 눈을 통해서 감독이 원하는 대로 영화를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있다는 거죠. 흥미롭지 않나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속일 수 있고 장면의 정서적인 전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세상을 필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관객으로 하여금 화면 내 인물의 주관적인 경험 속에 빠져들게 처리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감독이 관객의 시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을 사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뒷페이지에 아마 나오겠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기대를 가지고 읽어보는 거죠. 영화는 우리의 시점을 왜곡시키고 우리는 그것을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환영한다 라고 하면서 시점 기법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죠? 관객들은 다 저마다 자기 눈으로 원래 세상을 바라보지만 감독은 그동안 관객들이 바라봤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세상을 왜곡시켜서 보여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관객은 그것을 오락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즐거워한대요. 다시 말하자면 관객들은요, 자신의 시선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왜곡시켜 줄 수 있는 감독을 좋아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들으니까 시점이라는 게 과연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자, 그럼 다음 장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시점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겠죠. 또 기대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시점, POV, 쇼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시점은 관객이 영화 속 인물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본다는 뜻으로 하고, 또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한번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뭐지? 라고 하면서 자꾸 내 입으로 뱉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시점은요, 관객이 영화 속 인물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는 거래요. 다시 말하자면 카메라가 인물의 위치에 똑같이 서서 인물이 바라보는 것을 대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라고 이해해도 좋고, 혹은 인물이 보는 그 시점 속에 관객들을 세운다 라고 이해해도 좋고, 자신만의 언어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시점이라는 것은 결국 영화 속의 인물과 관객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인데, 그랬을 때 영화 속 인물들에 대한 관객의 정서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대요. 이건 또 무슨 말이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보여주면 관객들이 영화 속 인물에 공감하게 된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POV, 시점샷의 명칭은 관객들이 캐릭터랑 똑같은 것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단지 똑같은 것을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똑같은 시점으로, 똑같은 시선으로 보게 하는 것만으로도 관객이 인물에게 공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지 않나요? 저만 신기한가요? 자,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요, 조스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다 라는 예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자, 조스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다 라고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조스가 바닷속을 헤엄치면서 배로 다가가게 되는, 혹은 사람들의 다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 이 시퀀스를 설명할 때 혹시 어떻게 설명하나요? 여러분들은 많은 학생들이요, 카메라가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요 조스에서 그 상어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다가가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하지만 정확한 이미지는 뭐예요? 조스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시퀀스가 있다 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봤던 그 조스의 장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어요? 시점이었는데요, 그 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통해, 다른 것들, 뭐 달리라든지 카메라의 무빙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핀트가 어긋났을 때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점에 대해서 이해하면
내가 그 장면에서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번 읽어볼까요? 터미네이터 2에서 터미네이터의 눈을 통해 볼 때 컴퓨터와 한 시점을 통해 보게 된다 라고 했어요. 또 마찬가지로 내가 본 적도 없는 장면인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나요? 뭔가 그 픽셀들이 막 떠있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묘사할 때 그 바스트로 찍었어요, 광각 렌즈로 찍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터미네이터의 시점샷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게 컴퓨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면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뭐였어요? 여기서 그 장면에서의 핵심은 시점샷이었다 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제대로 하나만 이해하고 있어도 생각보다 그 장면들의 구성 원리가 이해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생겨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렇게 시점샷을 이용한 장면들, 시점샷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감정들을 전달한 이미지들이 뭐가 있었나요? 영화를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분명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하나 이해할 때마다 실제로 그게 영화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즐기면서 확신하면서 내가 생각보다 영화를 괜찮게 봤구나 라고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두꺼운 책이 사실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이 정도 책들은 여러분들이 가뿐히 넘겨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다 읽어볼 수가 없어서 딱 2페이지만 읽어봤는데 어떤가요? 2페이지만으로도 생각보다 굉장히 영양가가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기쁨이 있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 책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뿌듯할까 생각해보면서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열심히 정독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어려운 점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카톡을 통해서 선생님 이런 부분들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봐주면요, 선생님이 시간이 날 때 빠른 답장은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영화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데요, 벌써 여러분들이 어엿한 영화인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서 만족해버리면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 스스로를 막아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는 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 라고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 나는 이 정도에서는 훌륭한 부분이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